안녕하세요. 메이저리그 칼럼니스트 이현우입니다. 김광현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다시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주목을 받는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야디어 몰리나입니다. 메이저리그 팬이라면 다들 알다시피 야디어 몰리나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주전 포수이자 현역 메이저리그 최고의 포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지난 2016년 17년에는 오승환과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나라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그 인연으로 김광현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계약을 맺었을 때 오승환이 몰리나한테 개인 메시지를 보냈던 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이런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몰리나에 대해서만 집중 조명하는 컨텐츠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김광현과 호흡을 맞추게 될 야디어 몰리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몰리나는 미국의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중남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푸에르토리코는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와 함께 미국을 제외하면 메이저리거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푸에르토리코를 대표하는 선수로는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의 주인공이죠. 로베르토 클레멘테가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 메이저리거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력도 같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로베르토 클레멘테도 우익수 수비로는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포수 수비수 가운데 한 명인 이반 로드리게스도 이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또 로베르토 알로마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이반 로드리게스와 로베르토 알로마는 포수와 이루수로서 골드글러브를 석권했던 선수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골드글러브를 9차례나 수상한 몰리나 역시 푸에르토리코 출신 레전드들의 뒤를 잇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몰리나는 푸에르토리코 국가대표 이루수를 맡기도 했었던 벤자민 몰리나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몰리나의 형들은 메이저리그에서 포수로 활약했던 벤지 몰리나와 호세 몰리나입니다. 벤지 몰리나와 호세 몰리나는 모두 수비에 일가견이 있었던 포수들이었죠. 첫째인 벤지는 동생인 호세보다 타격면에서 나았고, 둘째인 호세는 형인 벤지보다 수비, 특히 프레이밍 면에서 더 나았습니다. 재미있게도 두 선수는 2002년 LA 에인절스에서 각각 주전 포수와 백업 포수로 함께 뛰면서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공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몰리나는 정말 축복받은 유전자를 타고난 선수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몰리나가 처음부터 야구 선수로서 승승장구하던 것은 아닙니다. 몰리나는 15세까지 내야수로 활동했었고, 포수로 포지션을 옮긴 것은 만 16세가 되던 무렵 이었습니다. 물론 몰리나는 포수로 전향하자마자 주전 포수를 먹을 만큼 포수가 적성에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래프트 상위권 제목으로는 평가받지 못했었는데요. 그건 바로 타격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타격 능력이 평균 이하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몰리나를 정말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미네소타도 선뜻 상위 라운드엔 몰리나를 지명하지 못했고요. 이건 레전드 포수인 자니 벤치의 추천을 받았던 신시내티 레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몰리나는 2000년 드래프트에서 그를 4라운드에 지명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32만 5천 달러의 계약을 맺고 입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과적으로 몰리나에게 신의 한 수가 됐는데요. 우선 몰리나는 첫 스프링 캠프에서 당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주전 포수였던 마이크 메시니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훗날 감독과 선수로 만나서는 많은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몰리나에게 선수 시절 메시니는 정말 배울 게 많은 선배였죠. 현역 시절 메시니는 통산 타율이 2할 3푼 9리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방망이에는 재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산 골드글러브에 4차례나 선정됐을 정도로 뛰어난 수비력을 바탕으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주전 포수를 맡았던 선수입니다. 어린 시절에 방망이 실력은 좋지 않았지만 수비력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몰리나에게는 그야말로 롤모델이 될 만한 포수였죠. 한편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서 선수 시절에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백업 포수였지만 1970년대에는 마이너리그 총괄 책임을 맡기도 했던 인스트럭터인 데이브 리케츠를 만난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리케츠는 어느 날 몰리나가 송구를 다리 사이로 빠뜨리는 것을 보고 캠프가 끝날 때까지 몰리나에게만 150개에서 200개의 펑고를 쳤을 정도로, 그것도 하루에요, 몰리나를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잠깐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결과 단순히 강력한 어깨 등 포수로서 타고난 수비 재능만을 갖추고 있던 몰리나는 훗날 완전체형 포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단계씩 마이너리그를 올라가고 있던 몰리나에게 기회가 오게 됩니다. 2004년 주전 포수인 마이크 매시니가 부상을 입은 것이죠. 몰리나는 간신히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콜업된 몰리나는 50%가 넘는 도루 저지율과 함께 결정적인 홈 블러킹을 선보이며 이듬해에는 곧바로 주전 포수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뛰어난 수비력과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의 결정적인 한방으로 세인트루이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몰리나의 타격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2010년까지 몰리나의 타율은 의외로 나쁘지 않았지만 장타력이 거의 없고 출루율이 낮아서 OPS가 0.7도 넘지 못하는 전형적인 수비형 포수의 타격 성적이었죠. 하지만 2011년 몰리나에게는 또 한 번의 변곡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마크 맥과이어가 타격 코치로 부임한 것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맥과이어는 1998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소속으로 70홈런을 기록하면서 당시 시즌 홈런 기록을 경신했지만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이 적발되면서 명성에 금이 간 선수입니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에선 제법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감독이었던 토니 라루사가 2년 있던 맥과이어를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타격 코치로 앉혔는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타자들의 성적이 갑자기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물을 나눠준 건 아니고요. 약쟁이여서 문제이긴 하지만 맥과이어의 타격 지도 실력은 좋았던 거죠. 타격 코치로서 맥과이어는 장타보다는 선구안과 컨택 능력을 중시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이런 지도 방식은 전형적인 거포 타입이었던 맥과이어였기 때문에 다소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맥과이어의 코칭 스타일이 그렇게 된 게 사실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약물의 영향이 컸겠지만 현역 시절 맥과이어는 튀기만 하면 홈런이었을 정도로 신인 시절부터 파워가 정말 좋은 타자였습니다. 반면에 정상급 타자 치고는 삼진이 지나치게 많았는데요. 따라서 그의 현역 시절 고민거리는 언제나 공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맞힐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겠죠. 한편 맥과이어는 통산 타율 대비 출루율이 1할 3푼 이상 높았을 정도로 선구안이 뛰어난 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과이어의 영향을 받아 몰리나는 2011년 타율 3할 5리 14홈런 65타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타율 3할 1푼 5리 22홈런 76타점으로 타격 부문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요. 2013년에는 타율 3할 1푼 9리 12홈런 80타점으로 포수 부분 실버 슬러거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최정상급 타격 성적은 아니지만 이런 성적을 기록하는 선수가 몰리나라는 점이 중요하죠. 즉 몰리나는 타격까지 완벽한 포수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몰리나는 수비력에서도 절정에 올라 있었는데요. 매 시즌 프레이밍으로만 150개가량의 공을 스트라이크로 만들어냈는데 이걸 WR로 환산하면 프레이밍으로만 몰리나가 매 시즌 팀의 2승 이상을 보탰다는 뜻입니다. 또한 몰리나는 블로킹 부분과 도루 저지 부분 기여도에서도 늘 리그 순위권을 유지했고요. 이걸 프레이밍과 합치면 몰리나는 그 존재만으로도 팀의 3, 4승을 보탤 수 있는 선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13 시즌 이후 몰리나의 기량은 전성기에서 점점 내려왔습니다. 특히 타격면에서 그런데 부상 방지를 위해서 체중을 감량하다 보니까 장타력이 급감하던 시기도 있었고요. 최근 3시즌 동안에는 다시 장타력이 반등하면서 3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치고 있지만 이번에는 출루율이 3할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타격 생산력이 확실히 예전 같지 않아졌습니다. 수비에서도 몰리나의 프레이밍 실력은 여전히 손에 꼽히지만 블로킹 지표나 도루 저지 능력은 이제 탑급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몰리나의 진정한 가치는 기록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있죠. 몰리나의 가장 큰 장점은 투수 리드와 젊고 경험이 부족한 투수들을 안정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현직 메이저리그 포수들도 전부 인정하고 있고요. 몰리나와 호흡을 맞춘 젊은 투수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몰리나는 야수의 위치를 전부 확인할 수 있는 포수란 포지션의 특성에 맞게요. 특정 상황에서 수비 위치를 조정하는 데도 굉장히 능합니다. 괜히 몰리나에게 그라운드의 사령관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몰리나는 여전히 메이저리그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나를 현역 최고의 포수로 뽑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역 메이저리그 최고의 포수인 야디어 몰리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7월 13일 맥스 슈어저 편 이후 두 번째 레전드 풀 스토리인데요. 앞으로는 현역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미 은퇴한 선수들의 레전드 풀 스토리들도 하나씩 올릴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